덕기자 꿀정보 시간입니다. 주말에 조금 풀렸던 날씨가 오늘부터 다시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죠. 이런 날씨는 뜨끈한 탕 요리가 저절로 생각나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탕 요리 맛과 재료는 각기 다르지만 나라마다 있다고 하는데요. 정지주 기자, 어떤 탕 요리인지 궁금합니다. 네, 뜨거운 국물 먹었을 때 시원하다 이런 말 절로 나오잖아요. 네.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추운 날씨에 이런 뜨끈한 요리 생각나는 거는 국적 불문인 듯합니다. 나라마다 특색 있는 재료를 넣어서 만든 탕 요리들이 많은데요. 와인을 넣어서 풍미가 진한 프랑스 탕 요리 부르기뇽이라는 게 있고요. 중국 사천 지역을 대표하는 마라탕도 있습니다. 또 러시아에도 생선을 넣어 끓인 특별한 탕 요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겨울 추위를 확실히 잡는 몸과 마음 녹이는 세계적인 탕 요리들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맵고 칼칼한 맛, 국물이 정말 끝내주는 한국의 탕 요리입니다. We do have tom yum soup. It's very nice to enjoy during a cold weather. Cream soup, which are made from milk or cream. They're very good, very delicious. 세계 탕 요리를 찾아 미식가의 나라 프랑스로 먼저 떠나봅니다. 이색적인 프랑스 탕 요리를 만날 수 있다는 식당인데요. 첫 번째 요리, 포토페입니다. 불로 끓인 냄비라는 뜻인데 오래 끓여내는 탕 요리입니다. 이 포토페는 다양한 고기를 쓸 수 있는데요. 이 가게의 주 재료는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조리법도 프랑스식인데 꽁피라고 부릅니다. 냉장 시설이 이제 발달하지 못했을 때 육류나 생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소금이나 이렇게 한번 절여서 기름 속에서 보관을 하는 거죠. 기름을 통해서 산소의 접촉이 차단되기 때문에 좀 더 보존이 쉽다고 볼 수 있죠. 기름과 함께 진공 포장한 오리고기를 80도에 저온 상태 물에서 3시간 동안 익혀주고요. 진공 포장을 벗겨낸 뒤 기름에 튀겨 바삭한 식감을 살려줍니다. 이번에 닭고기를 준비하는데요. 냄비에 채소와 함께 넣고 닭 육수를 부어 자작하게 한 뒤 한 소끔 끓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오리다리를 얹어주면 프랑스인들이 먹어도 또 먹고 싶다는 포토페가 완성이 됩니다. 뜨끈한 국물 한 입에 속이 든든해진다는데요. 퍽퍽하지도 않고 되게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워요. 몸이 뜨끈해지면서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두 번째 요리는 프랑스 중동부의 부르고뉴 지방에서 시작된 부르기뇽이라는 탕 요리입니다. 부르고뉴 지방이 원래 와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와인을 이용한 요리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이 비프 부르기뇽이라는 요리고요. 먼저 쇠고기는 육즙이 풍부한 토시살을 사용합니다.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와인에 하루 이상 재워주고요. 이걸 진공 포장한 다음 저온에서 24시간 이상 익혀줍니다. 본격적인 조리 과정입니다. 저온 조리한 고기를 채소와 함께 돼지 기름에 볶습니다. 고기 비린내 잡을 와인을 넣었더니 확실한 화려한 불쇼가 펼쳐지죠. 국물을 걸쭉하게 해줄 루우 소스와 소고기 육수로 만든 소스를 함께 넣고 15분 정도 졸여주면 와인 향이 가득한 부르기뇽이 완성됩니다. 프랑스의 맛이 느껴지시나요? 우리나라 탕 요리랑 다르게 이제 고기나 재료들의 식감이 잘 살아있어서 굉장히 색다르고 이국적인 맛인 것 같아요. 이번엔 중국으로 가봅니다. 매운 요리로 유명한 사천지방의 탕 요리 만날 건데요. 서울에 있는 이 중식당은 중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야로 마라탕! 네. 마라탕 2개 주세요. 사천 지역의 대표적인 탕 요리 마라탕입니다. 언뜻 보면 육개장 같은데요. 화끈하게 매운 사천의 맛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온 주방장이 그 비결 소개하는데요. 마라탕에는 사천이 매운맛을 대표하는 마라라는 향신료가 꼭 들어가는데요. 이 가루를 이용해 직접 소스를 만드는 게 본토 마라탕 맛이 비결입니다. 마라는 상초나무 열매를 뜻합니다. 혀를 얼얼하게 하는 마라탕 맛이 이 마라가루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마라 소스를 만들어 보는데요. 톡 쏘는 매운맛을 위해 고추기름을 이용합니다. 마라가루를 볶고요. 고춧가루까지 듬뿍 넣어서 걸쭉해질 때까지 볶아주면 마라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 보면서도 눈물이 날 만큼 매운데요. 육수는 돼지 관절뼈를 하루 이상 고아서 사용합니다. 총 9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콩나물과 건두부 등 채소를 육수에 살짝 데쳐주고요. 마지막으로 청경채와 당면을 넣어서 함께 익혀줍니다.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양고기도 빠질 수가 없겠죠. 얇게 썬 양고기도 데쳐서 채소 위에 듬뿍 올려줍니다. 여기에 각종 조미료와 함께 가장 중요한 마라 소스를 얹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육수까지 부어주면 뜨끈한 마라탕이 완성되는데요.
매운맛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도 딱이라고 합니다. 얼큰한 국물 한 입이면 추위가 싹 가실 것 같죠? 혀가 얼큰한 게 맵고 땀이 저절로 나요. 마라탕의 특유한 맛이 양고기의 기름을 싹 잡아줘서 매콤하고 담백해요. 이번엔 러시아로 떠나볼까요? 러시아는 워낙 날씨가 추워서 따뜻한 탕 요리가 더 발달했다는데요. 한국에 19년째 살고 있는 러시아인 이나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저희 러시아 부모님들은 한국에 와 계시는데 러시아 음식을 그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식 생선탕 우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국말 너무 잘하시죠? 자, 우화는 다양한 생선을 만들 수 있는데 오늘 들어갈 생선은 명태입니다. 명태는 칼슘을 비롯한 철분, 셀레늄 같은 항산화, 무기질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국물로 우려냈을 때 담백하고 감칠맛이 있습니다. 우화는 생선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감자와 당근, 양파 등 채소를 썰어 준비하고요. 생선 비린내를 잡기 위해 월계수 잎과 통후추를 넣어줍니다. 익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감자를 먼저 넣어주고요. 생선과 채소도 함께 넣어줍니다. 그때 뭔가 가져오는 이나 씨, 바로 보드카입니다. 보드카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술인데요. 알코올이 40도 넘기 때문에 생선탕에 넣으면 비린내 잡을 효과가 있습니다. 생선이 충분하게 익을 때까지 뭉근히 끓여내면 러시아의 맑은 생선 탕 요리 우화가 완성됩니다. 한국에서 먹는 고향의 맛, 더욱 특별할 것 같죠? 생선이 부드럽고 맛있어요. Очень вкусно. Как в России. Как будто я на родину попала. 속 뜨끈하게 데워줄 게 필요한 요즘, 전 세계 탕 요리로 올겨울 추위를 꽉 잡아보면 어떨까요?